지금 현대 기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 중에 가장 억울한 차는 코나 전기차가 확실합니다.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저도 내연기관 코나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는데 동의해요. 소형 SUV 주제에 아무리 옵션을 좋게 넣었다고 하더라도 뭐 하이브리드까지 하고 나면 4천만 원을 육박하니까 위급 차를 넘보는 거잖아요. 아, 정말 처음 나왔을 때 저도 막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컨텐츠를 담기도 했는데 코나 전기차는 완전하게 달라요. 가성비 좋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입니다. 저는 지금 코나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코나 전기차 타보니까 내연기관 코나랑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성비고요. 두 번째는 차량 세팅입니다. 아마 컨텐츠가 나가고 나서 가장 부정적인 댓글이 달릴 것 같은 가성비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내연기관 코나가 출시되고 가장 비판적인 의견이 달렸던 이유는 가격 때문이죠. 1.6 터보 깡통 트림 기준으로 324만 원이 올랐고 거기에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에 옵션을 막 이렇게 넣다 보면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면 사실 W급인 기아 스포티지나 현대 투싼이랑도 가격대가 겹치고 거기다가 조금 있다가 쉐보레 트랙스가 2천만 원 초반에 와 가격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출시를 해버리니까 코나에는 가성비 엄청 떨어지는 차, 소형 SUV 주제에 엄청 비싼 차 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나 전기차가 이후에 출시됐을 때 그렇게 관심을 받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코나 전기차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에요. 전기차 코나는요 출시하면서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최상급 트림은 200만 원 정도가 오르긴 했는데 최하위 트림을 보면 240만 원 정도가 싸졌거든요. 4,452만 원인데 여기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조금 대충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3,452만 원이 되니까 3천만 원 중반대의 전기차가 있는 거고요. 코나보다 싼 전기차를 찾으려면 초소형 전기차 이런 류를 제외하면 봉고나 포터가 있긴 한데요. 승용차 기준에서는 코나가 제일 쌉니다. 전기차 사려고 알아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겠지만 아이오닉 5, 6, EV6 다 5천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옵션 넣고 하면 막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도 가잖아요. 그런 차들 깡통 트림으로 사면 분명히 불편해지기 마련인데 풀옵션 해서 5,500, 거기서 보조금 받으면 4,500이니까 전기차 중에서는 가성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코나랑 가장 가격대가 겹치는 전기차를 보면 니로가 있는데 두 차종만 놓고 비교해도 코나가 니로보다 400만 원 정도 쌉니다. 가격은 객관적인 거니까 제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코나 전기차는 전기차 중에서는 가성비가 있다고 평가할 만 하겠죠. 이게 현대가 처음에 코나를 출시할 때 내연기관 내보내고 하이브리드 출시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내연기관에서 비싸다는 인식이 사로잡혀서 전기차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그 오명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건 명백해 보입니다. 이거 마케팅 실수예요. 이거 완전히 마케팅 실수야. 전기차 꺼내고 하이브리드 꺼내고 내연기관 이렇게 역순으로 꺼냈으면 오히려 가성비가 있다라는 그 전기차에서 인식이 내연기관까지 좀 긍정적인 효과를 넣어줬을지도 모를 일이죠. 코나 전기차가 내연기관 코나랑 다른 두 번째 차량 세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2박 3일 동안 차를 빌려서 이 코스 저 코스 계속 돌면서 시승 중인데 껍데기, 생긴 모습만 같지 완전히 다른 차인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코나가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통통 튕기면서 이렇게 직발성 좋고 세팅이 잘 돼 있어서 뭔가 차량 뒤틀림이 적고 이런 펀드라이빙을 즐기기에 그래도 적합한 차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묵직하고 정숙하면서 서스펜션도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어서 요철이라던가 방지턱을 넘을 때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요철을 지나는데 소리가 별로 안 들리죠. 그리고 운전자 자체도 크게 떨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서스펜션부터 다르더라고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쪽에다가 토션빔을 넣어놨는데 전기차는 뒷바퀴에 멀티링크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멀티링크냐 토션빔이냐에 따라서 승차감이 차이가 크게 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실제로 탑승하면서 느끼기에 멀티링크가 착용된
전기차 코나의 승차감이 훨씬 더 부드럽고 운전자에게 충격을 덜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차 중량도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1400kg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700kg입니다. 그러니까 300kg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아마도 이거는 배터리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수치로도 차가 더 묵직하고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세팅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주행 중에 코너를 돌아야 한다거나 차선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꿀 일이 있을 때 분명히 서스펜션이 말랑말랑하게 세팅이 돼 있으면 차 쏠림,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는 게 강해야 되거든요. 뒷자리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하다만 앞자리에 앉았을 때 그런 차 쏠림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져서 어떻게 이렇게 말랑말랑한 스프링으로 차체 제어를 잘 해놨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팅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내연기관 코나랑은 분명히 확실히 다른 승차감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분명하게 있죠. 이거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악셀 강하게 밟습니다. 저는 분명히 강하게 밟았어요. 보통 전기차라고 하면 모터가 처음부터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엑셀을 딱 밟았을 때 그 토크감을 이용해서 팡 튀어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강하게 밟아도 전기차처럼 튀어나가는 느낌보다는 내연기관처럼 서서히 속도가 올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은 상대적으로 스포티하다고 느꼈던 반면 전기차 코나는 상대적으로 스포티함이 안 느껴진다, 전기차 치고 굼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가 이번에 코나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지난 세대보다 출력을 절반 가까이 떨어뜨렸습니다. 보통 신차를 꺼낸다고 하면 전 세대 모델보다 성능을 올리게 마련인데 왜 이렇게 성능을 떨어뜨렸을까 라고 보면 추측컨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 세대 코나 전기차가 화재로 이슈가 크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불난다는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현대 입장에서는 절대 이번에 코나만큼은 불이 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력을 낮췄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의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 현대는 전기차 배터리를 LG에서 공급받아와서 넣어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신형 코나 전기차와 니로 같은 경우에 중국 CATL에서 배터리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적용하는 배터리다 보니까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성능을 낮췄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순간 가속력에서는 전기차끼리 비교하자면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로백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전 세대 모델도 그렇고 이번 세대 모델도 6초대거든요. 별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출력을 낮춘 만큼 엔진을 조금 더 고성능을 넣어서 앞선 모델에서 속도를 이렇게 쭉 올렸다가 어느 정도 기점이 되면 천천히 추가되는 방식으로 끌어올렸다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 방식으로 제로백에서는 큰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토크감을 이용한 그 펀드라이빙, 이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적으로 주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번에 코나 전기차가 새로 나오면서 가성비가 높아진, 그러니까 최저 트림 기준이긴 하지만 기존 모델보다 200만원 넘게 저렴해질 수 있었던 주요 이유가 중국산 CATL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중국산 배터리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걱정도 많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우려가 많은 건 아무래도 인산철 배터리일 거고요. 지금 코나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리는 LG에서 제공하는 배터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니로에도 CATL 리튬 배터리가 적용이 돼서 많이 사용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코나 전기차도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산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 이게 문제가 있으면 리콜 들어가겠죠. 자, 지금부터는 차를 이용하는 운전자 측면에서 옵션이라던가 몇 가지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내비게이션에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주행할 때 기존 내연기관차는 고속도로 타다 보면은 주유소 알려주고 하잖아요.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가다가 충전소가 어딘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충전하는 동안 운전자가 할 게 없잖아요. 휴게소 같은 경우에야 충전 넣어놓고 음식 하나 먹고 오면 된다고 하지만, 휴게소가 아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뭐가 있는지 모를 경우에 차에 앉아서 대기해야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도입된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에서는 충전소를 안내해 주면서 충전소 주변에서 운전자가 충전하는 동안 무엇 할 수 있는지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있었던 기능이긴 하지만 자동차 자체 내비게이션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만족할 만한 옵션은 시트입니다. 소형 SUV답지 않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추 받침대도 조정할 수 있고요. 모든 게 전동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있습니다. 특히 코나에 적용된 시트에는 쉽게 말해서 벌러덩 기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의자가 뒤로 쭉 빠지면서 뒤로 한껏 젖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 하나로 운전자 혹은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눕기에 가장 최적화된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따로 기능을 만들어서 버튼까지 넣지 않더라도 원래 있는 버튼으로도 뒤로 쭉 의자를 끌어당기고 뒤로 젖히고 다 가능은 하지만, 전동 시트의 가장 불편한 부분이라고 하면 답답한 거잖아요.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면 그냥 드르륵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뒤로 착 젖히고 하면 되는데, 전동 시트는 꾹 누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딸깍딸깍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운전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자거나 누워서 쉴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가격 오르는 거 보면, 특히 이번에 코나 가격이 많이 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시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차 전체 부품을 따로 떼서 가격을 다 보면요, 엔진이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이 시트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가장 비싸고 두 번째로 비싼 게 모터인데 세 번째로 비싼 게 시트예요. 시트에 점점 기능 많이 들어가고 편하게 해주고 마사지 기능 넣고 하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편해지는 건 맞는데, 최종적으로 기술이 많이 집약되면서 가격도 높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동차들이 시트 같은 거 옵션으로 다 빼놓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 마음이 살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시트는 편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넣었는데 최종 가격을 보면 아이고 비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옵션은 빌트인 캠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현대 기아가 넣었던 빌트인 캠은 뭔가 블랙박스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어요. 저장된 영상 빼는 것도 굉장히 복잡했고 작동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이제는 그나마 쓸만한, 거기다가 디자인까지 고려했을 때 아예 차체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빌트인 캠을 설치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도 빌트인 캠, 이제 사방팔방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서 녹화된 영상을 이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메모리 카드를 빼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이 없고요. 또 영상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할 때도 이쪽에 보시면 메모리 카드를 끼우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여기 메모리 카드를 빼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영상도 뺄 수 있습니다. 이 기능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예전에 딜러들이 차 살 때 블랙박스 같은 거 넣어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넣어주냐 라고 하더라고요. 차 살 때부터 블랙박스 끼워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몇 군데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애프터 빌로우라는 거를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쓰고 나면 안에 이제 뭔가 성에라던가 습기차잖아요. 그거를 차가 시동이 꺼진 다음에 말려주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게 한 보통 애프터마켓에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하니까 딱 블랙박스 대신에 넣어주기 좋겠죠. 마지막으로 만족했던 기능은 V2L입니다. 이 차는 차를 충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빼서 쓸 수도 있는데요. 차 안에도 뒷좌석 아래를 보면 전기 코드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차 밖에도 충전구에 아답터를 연결하면 콘센트처럼 전기 코드를 연결해서 빼서 쓸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거는 캠핑하거나 야외 활동할 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안에도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코나가 소형 SUV라고는 하지만 이제 크기가 꽤 커지면서 첫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아이가 어릴 때를 보면 분유 같은 거 따뜻하게 데워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장거리를 가게 되면 우유를 데울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텐데, 차 안에 콘센트가 있으니까 분유 데피는 기계 같은 거 갖고 타서 차 안에서 데워서 먹일 수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차 안에서 이런저런 전자기기 있으면 뭐 재밌게 놀 수도 있고 편리하잖아요. 꼭 USB 타입이 아닌 기계도 차 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단점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배터리 팩 마감이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EV6라던가 다른 전기차들 보면 배터리 팩 아래에 깔린 건 알지만 밖에서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코나는 이렇게 차 아래쪽을 싹 보면 배터리가 튀어나와 설치되어 있어서 그냥 눈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 화재 사고 보면 이렇게 차가 급속도로 발진해서 뭔가 조작을 잘못해서든 차가 오류가 있어서든 발진을 해서 연석에 딱 박았을 때 배터리에 충격이 팍 가해지면서 불이 팍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코나는 배터리가 아예 밖에서 보일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 측에서 알아서 안전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충전구 위치입니다. 코나 EV 같은 경우 충전구가 원래 내연기관의 그릴에 있는 앞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충전할 때 정면 주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충전구가 옆쪽에만 달려 있어도 후면 주차를 해서 줄을 당겨 오면 되는데 완전히 정면에 충전구가 있게 되면 후면 주차해서 충전하려고 하면 줄을 길게 빼와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선에 차가 이렇게 슥슥 스치면서 장기스가 날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차에 흠집이 나지 않으려면 정면 주차를 해야만 한다라는 불편이 있고, 또 이번에 미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테슬라 방식의 충전기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내연기관에서 주유구 있는 쪽에 충전기 다는 게 거의 통일된 방식으로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테슬라 방식 주유구 있는 쪽에 충전기 다는 게 일반적이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점점 그 방향으로 발전이 나갈 건데, 이번에 나온 코나 같은 경우에 앞쪽에 충전구가 있다 보니까 통일된 충전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외부 디자인입니다. 이미 우리 팀원들 다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내연기관 코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정면을 보면 현대에서 요즘 밀고 있는 딱 일자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깔끔한데, 측면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멋지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조잡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엔 단언컨대 그냥 조잡합니다. 정면 똑같이 생겼죠? 깔끔하긴 해요. 근데 측면으로 넘어오면요, 내연기관이랑 다르게 클리딩이 없어졌습니다. 코나의 특징이 바퀴 위에 있는 클리딩을 통해서 웅장함을 더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없애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클리딩이 없어진 자리에 그 클리딩 모양만큼 이렇게 펌핑을 해놓고 굴곡도 주다 보니까 특히 앞쪽 문을 보면요, 이상한 금이가 있어요. 여기에 왜 그렇게 선을 그어놨지? 여기를 꼭 이렇게 홈을 파놨어야 하나? 라는 자리가 있는데, 아마 클레딩으로 가렸던 부분이 클레딩을 없애면서 드러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확실하게 안 좋게 봤고, 저희 팀원들도 말하자마자 웃을 정도로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실루엣 디자인은 대부분 불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차 외관은 검정색을 택하면 그나마 티가 좀 덜 나는 것 같고요. 차를 사게 된다면 우리는 실내 모습만 볼 거잖아요. 실내 모습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외관보다는 내면을 볼 거니까요. 내면이 아름다운 차입니다, 코나는. 그런데 이게 내면 이쁘다고 또 마무리하기는 아쉬움이 있어. 여기 봐, 여기 핸들에 여기 점점점점 4개 도트 보이죠? 이게 픽셀 디자인이라고 해서 현대가 전기차 꺼내면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막 도입했던 그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보면 이게 다 불빛이 들어와요. 불빛이 들어와서 배터리 잔량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한 36% 남았으니까 한 칸 차 있고 2칸 뭐 깜빡깜빡 하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막아놨어? 물론 이게 아이오닉과 비교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저렴하긴 하다만 이렇게 꼭 티를 냈어야만 했나? 이게 500만 원이나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아쉬워. 이게 진짜 요런 데서 살짝 감정 상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자동차 시장의 혼돈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 거기다가 전기차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이렇게 막 개발이 되고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어떤 차를 사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코나가 딱 그 중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전기차,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다 모델이 있는 차거든요. 세 가지를 다 타보고 가성비까지 따진 결과 경제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코나는 전기차로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차 가격만 놓고 보면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내연기관이랑 전기차가 1000만원 정도 차이는 나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기름값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충전, 전기 충전으로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 뭐 엔진 오일이라던가 소모품 교체 비용, 세금 할인까지 다 따져서 생각하면 코나로만 비교했을 때 전기차를 모는 게 내연기관보다 1년에 150만원 정도씩 이득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차는 1, 2년 쓰는 게 아니라 오래 쓴다고 볼 때 7년이 딱 지나는 시점부터는 전기차를 산 사람들이 내연기관을 산 사람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점점 규제가 심해져서 중고가 하락도 많이 될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고가 방어가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차종 안에서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있다면 전기차를 고르는 게 나은 시장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자동차 이야기 시승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저차 김승환이었습니다.